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기획담당관 소속 임진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화폐를 보다 더 이해하고 그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여러분과 공감대를 갖고자 마련된 세 차례 강의 중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온전히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자영업을 기회와 희망보다는 위기와 절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흔해졌습니다. 지난 12월 정부는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직접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부 보전하거나 카드 수수 인하와 세제 혜택을 통해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했죠. 또한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낮추고 계약 갱신 기간도 2배로 늘리는 등 자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5번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가장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 고용 노동자라는 그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해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로드맵을 구상했다는 점입니다. 실핏줄 같은 골목상권에 돈이 돌아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으니 단순한 지원 대상에서 이제는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현실을 가감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영업은 전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함에도 과밀화와 비용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좀처럼 경영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소규모 자영업 점포들에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요즘 장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다 사니까 배달도 해주고 편하기 때문에 여기엔 잘 안 오는 편입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에는 이 주에도 큰 대형마트가 들어오고부터 저희가 힘들어져요, 지금. 주위에가 그런 게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큰 대형마트가 주위가 들어오니까 너무 어렵고. 젊으신 분들이 마트를 주로 많이 대형마트나 이런 마트를 많이 사용해요. 재래시장은 50대, 60대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위에 젊으신 분들은 거의 마트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좀 요즘 장사 많이 어렵죠. 뭐 이 골목에만 커피숍이 몇 개인지 몰라도 맨날 할인한 거 사고 쿠폰도 찍어주고 뭐 솔직히 그냥 4살 깎아 먹기죠 뭐 그냥. 경기도는 1350만 도민의 생활터전이니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 수만도 126만 명에 달하죠. 우리나라 자영업자 5 중 1명 이상은 경기도를 생계터전 삼아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증가율 또한 전국 1위입니다. 서울과 부산 지역의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전국적으로 전체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경기도는 무려 29%가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폐업도 많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내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의 영업이익률이 악화되었고 결국엔 많은 자영업 점포들이 장사를 접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자영업으로 창업도 많이 하고
폐업도 많다. 즉, 오래 버텨내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해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하겠지만 경기도가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더욱 민감하게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골목 경제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정부가 발표한 5차 자영업자 성장 혁신 종합대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총 8가지의 핵심 과제가 제시되었는데요. 제로페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개선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상품권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내년에는 지역 상품권을 올해보다 5배 이상 확대한 2조 원 규모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 원을 발행하여 매출 증가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22년까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전용 상품권 18조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현재보다 5배 많은 한 해 2조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발행액의 4%를 한시적으로 특별교부세와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4년간 8조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이라면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가와 골목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31개 전 시군도 올해 4월 내로 지역화폐를 모두 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이번 발표가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들은 돈이 지역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선순환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화폐의 발행만으로 경제가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는 어디까지나 수단이니까요.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또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실제 결제로 이어지게 하려면 각 시군 공직자 여러분들은 물론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가맹점주 모두가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사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전제되는데요. 첫째로 이제는 모든 소비자를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비계획적이거나 충동적인 구매 성향을 보이는 소비자를 지역화폐 정책이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선하거나 고려하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점포나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는 오직 소비자에게만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들어 소비자에게 강요하거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시장이든 골목 상점가든 소상공인이라면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소비자입니다. 나 스스로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게 불편하고 그 혜택이 의심된다면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가장 어려운 건 남의 주머니 속 돈을 스스로 꺼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비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큰 마트, 동네 마트 큰 데서 자주 가요.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애들이 다 집에 와가지고 다 같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와요. 핸드폰에 공고 같은 알림이 와서 가면은 이제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1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 것을 배달을 많이 해주니까 좋습니다. 재래시장에 물건 믿고 좋고 가격 싸니까 이용하는 거죠. 그 마트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위주로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활용하기가 좋고요.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와서 보고서
싱싱한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 각자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차 시설이 너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마트처럼 쿠폰도 주고 적립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게 하나하나가 적으니까 시장 전체가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이 좀 편리하고 좀 편안하게 장사했으면 좋겠죠. 네, 마트처럼 시장도 쿠폰 있으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나아가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 지역화폐를 통해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시군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올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지역화폐 사용처인 자영업자의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언제나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구매하길 기대합니다. 희망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용처도 선택하겠죠. 물론 백화점에 갈 것인지 대형마트에 갈 것인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나 집 앞 골목 상점가를 방문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손님과 자주 다투고 실망감을 주는 어떤 가게가 내 옆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상권은 언제든지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 각각의 역량뿐만 아니라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 모두가 운명 공동체와 같은 의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방은 상권 구성원인 상인분들을 위한 교육뿐입니다. 개개인의 역량과 공동체 마인드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교육인 거죠.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참고하시거나 각 시군 자체적으로 상인대학,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역 업종별 특화 교육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를 만족시켜 재방문을 유도하고 싶다면 고객의 기대와 실제 간의 차이를 최대한 좁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소비자들도 단순한 시설 환경만으로 점포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수준으로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금전적 투자에 대한 부담보다 상인 스스로가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포 환경 개선, 안전관리, 위생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는데요.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기도도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포 환경과 안전, 위생, 홍보 등 점포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모를 통해 1,500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정하고 있으니 이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역화폐 사용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가 명확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6%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에 자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묶음 상품이나 포인트 적립, 경품 추첨과 같은 마케팅과 결합해 혜택을 제공한다면 고객 유인 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점가는 공동 마케팅을 통해 고객이 찾는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패키지 사업은 상인을 5단계의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권 분석과 컨설팅, 상인 교육, 현장 연수, 공동 마케팅,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목상권 경제 공동체를 육성하여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200곳이 선정될 예정이며 2019년 총 3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관 사업으로는 매년 10곳을 지원하는 경기 공유마켓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의 5차 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도 전역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외면받아 도태되느냐, 선택받아 우리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느냐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역화폐 발행에서부터 통용, 관리 감독, 마케팅 등을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